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갈까요? 고민정 초강수. 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물밑에 있었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더니 폭발 직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민정 최고위원 보이콧 뉴스가 어제 화제였습니다. 현재 최고위원 가운데에는 비명계가 고민정 딱 한 명이거든요. 체포 동의안 가결 사태 때 박광온, 송갑석 두 사람이 물러나면서 고민정 이렇게 남게 됐는데, 그렇죠. 그 고민정 의원이 어제 회의에 불참했고요. 앞으로도 당분간 나가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당무 보이콧인가요? 그렇죠. 이제 일단 최고위원 회의에 안 나가겠다라는 건데 같은 얘기겠죠. 회의하면 뭐하냐, 말해도 바뀌는 게 없지 않냐, 좌절감을 느낀다 이런 입장이라고 해요. 결정적 계기는 뭐예요? 그제 밤에 있었던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 어. 어제 전해드렸잖아요.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 은평 출마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네. 정체불명 여론조사, 그리고 현역평가 하위 20% 공정성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안건으로 올리지도 못했대요. 그러다 보니 말로 해서 안 되니까 결국 이렇게 초강수를 두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 당내 여론을 나름대로, 특히 비명계의 여론을 반영을 한 걸 텐데 이걸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작용 반작용 법칙이 여기서 좀 적용이 될 텐데,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위원회에서는 네. 오히려 고민정 의원한테 당무를 거부하려면 사퇴해라 이런 압박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양쪽의 긴장이 더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민주당 전략공천이 어제 또 발표가 됐는데, 네. 특이한 점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을 경기 성남 분당 갑으로 보냈습니다. 분당 갑이라면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의원이 뛰는 곳. 그렇죠. 여기가 친명계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지호 전 이재명 대표 정무부실장이 지금 뛰고 있는 곳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지호 부실장이 특혜 공천 아니냐 이런 프레임을 내세우면서 또 여기서도 어떤 긴장, 갈등의 불씨가 또 하나 살게 됐습니다. 지금 가장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가장 큰 뇌관은 임종석 전 네. 실장인데 여기는 결론이 언제 나요? 그러니까 어제도 안 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돌았냐면, 제가 어제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네. 공천 잡음이 불거지면서 임종석까지 치기는 좀 어렵게 됐다. 그래서 아예 컷오프, 성동갑에서 컷오프하기는 어렵고 중성동갑에서 아예 추미애 전 장관이랑 경선을 시킬 거다 이런 얘기가 당내에 돌았었거든요. 사실 선택지는 세 가지잖아요. 단수 공천 주느냐, 경선 시키느냐, 아니면 컷오프 하느냐. 그렇죠. 처음엔 컷오프가 유력했는데 지금 경선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그 임 실장을 저쪽 송파 쪽으로 돌릴 수 있다면 네. 당 지도부 입장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겠지만,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선택지가 그 세 가지였는데 경선 얘기가 어제 돌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결정이 되지는 않았고요. 어제도 보류가 됐어요. 오늘 오전 11시 10분에 전략공관위가 또 열리거든요. 네. 여기서는 결론을 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규백 위원장이 금요일에 여기 나와서 내주 초까지 결론 낸다고 했는데 어제는 그냥 지나갔고, 그럼 사실 오늘이잖아요. 네, 안규백 위원장이 내일은 결론 내겠다라고 어제 말했거든요. 오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예.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단 왜 임종석이냐, 이제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은 지금 친문계라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정치를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이게 2007년 상황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친노계가 네. 이제 잔존했는데, 그때 이제 구심점을 누구로 잡을 것이냐 그랬는데 민정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 문재인 이제 비서실장이 친노계의 일종의 구심이 돼가지고 어쨌든 이제 대통령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친문계 중에서 상징적으로 이제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이, 이제 가장 유력한 사람이 임종석이다, 이렇게 친문계도 바라보고 있고 친명계 쪽에서도 이제 바라보고 있고, 이제 정치권에서는 어쨌든 잠재적인 대권 경쟁자이자 유력한 당권 후보인 이제 임종석을 좀 친명계가 강하게 견제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큰 파열음, 이제 일종의 이제 전선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고민정 의원도 친문계를 대표해서 지금 어떻게 이제 최고위원회에 있는 분이니 가만히 있으면은 친문계로부터도 상당히 이제 욕을 먹을 것 같은 이런 상황. 그리고 예. 사실은 고민정 최고위원의 보이콧은 친문계 전체의 어떤 의중을 상징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상징적인 행위로도 보이거든요. 예. 개인 판단을 넘어선. 그러니까 뭐 그거를 논의를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지금 여기 오늘이 이제 분수령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의총이 열리는데 네. 지금까지 있었던 뭐 잡음들 이를테면은 뭐 은평갑에서 이제 김우영 이제 강원 도당위원장이 뭐 출마한 거라든지 은평을 아닌가요, 여기? 네. 을입니다.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은평갑은 이제 박주민 의원이네요. 예. 제가 은평갑이라서 예. 예. 그 이제 뭐 그런 문제라든지 이거를 이제 의총에서 보고를 한다는데 이게 막 보고는 하더라도 해결이 되는 거라고 당사자들은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쌓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이제 서른 의원도 굉장히 세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X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어제 인터뷰했는데 정말 센 발언들 많이 나왔습니다. 예. 뭐 송갑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를테면은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단수공천을 받은 51명 중 지도부 당직자가 아닌 사람은 6명뿐이다. 이거는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라 아예 뒤집힌 운동장이다. 뭐 이렇게 해서 말들이 세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임종석 실장에 대한 공천 여부가 어떻게 단체 이제 구심점이 돼서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집단 탈당이라든지 어제 이제 서른 의원도 그 얘기했잖아요. 한 네. 5명 정도 있는데 이게 한 10명 정도 되면은 이렇게 뭐 무소속으로 한꺼번에 탈당한다든지 뭐 새로운 미래로 간다든지 이런 시나리오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요게 오늘 분수령이 이제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서른 의원은 친문계는 아니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친문계 쪽과의 전선이 있는 것이고 또 친낙계 쪽과의 전선, 뭐 하여튼 전선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에요. 복잡하죠 지금. 사실은 이제 친문계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국 신당하고의 조금 더 이제 연계성이 강하지만은 그렇다고 조국 신당이 뭐 바로 갈지 여부도 알 수 없고 친낙계나 뭐 이를테면은 이쪽 호남 쪽도 이제 알 수 없고 뭐 지금 굉장히 복잡해진데 어쨌든. 확실한 구심점 옛날에 2016년 안철수처럼 확실한 구심점이 지금 없는 상황이다 보니 약간 다들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고 어제 이제 뭐 소소한 건데 선관위에서 조국 신당은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명칭 가지고 이제 결론이 났어요. 이름으로서의 조국은 안 되고 국가를 상징하는 것으로의 조국은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조국 신당할 때 조국은 이름으로서의 조국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거죠. 과거 이제 안철수 신당도 불허했다라는 거고 더 올라가면은 예. 뭐 친박연대도 이제 불허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대신 예를 들면은 조국의 민주개혁, 조국 민주행동, 조국 시민행동 이런 거는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국 신당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뭐 정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과 정치권 이모저모를 살펴주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국민의힘 상황은 우리가 못 짚었네요. 네, 용핵관 공천도 속속. 이건 무슨 얘기죠?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 얘긴데요. 네. 현역 때 대통령실 혹은 검사 출신 요 구도가 국민의힘 그 공천의 관전 포인트다라고 계속 꼽아드렸었는데 네. 최근까지는 현역이 앞선 분위기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후반부로 가니까 그거랑 이제 반대되는 공천도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어제 발표된 것 중에서 제가 눈여겨본 건 이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그러니까 예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윤 대통령이 3명은 정말로 애틋하게 챙긴다라는 소문이 당에 파다하다고 말씀드렸는데 3명이 누구예요? 주진우 그리고 이원모 강명구 전 비서관 요 3명 이 중에서 주진우 비서관은 이미 받았고 어제 이원모 비서관이 공천을 받게 됐어요. 윤석열 사단 특수부 검사 출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이원모 비서관 부부를 직접 중매했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완전 찐측근으로 분류가 되는 사람이고 어제 경기 용인 갑의 전략 공천을 받았습니다. 경기 용인 갑이면은 이게 어떤 지역이에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수도권이라서 사실 좀 약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엄청 양지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그 정찬민 의원이 네. 이 용인갑에서 7.21% 차로 승리를 했었거든요. 크게 이겼군요. 네, 강남을 그러니까 원래 이용모 비서관이 신청했던 강남을이 한 4.53%였는데 그거보다도 더 높은 차이로 이겼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인은 굉장히 크니까 거기는 이제 여러 지역구가 있고 민주당인 곳도 있고 국민의힘인 곳도 있는데 여기는 국민의힘이 훨씬 앞선 네, 곳. 네 군데인데 두 개 이렇게 나뉘거든요. 갑을병정. 예, 여기가 예. 처인구입니다. 예. 그런 곳에서 출마의 길이 열렸고요. 현역 의원 중에서는 지금 당에서 윤심을 대변하는 걸로 알려진 이철규 의원 그리고 과거에 윤핵관 4인방에 들었었던 권성동, 윤한홍 의원이 각각 단수 공천 확정받았어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쇄신보다는 윤심이랑 어느 정도 타협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같이 나왔는데 당 관계자한테 좀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지역에 어떤 인적 쇄신을 하고 싶어도 경쟁력 있는 다른 후보가 잘 안 보인다. 특히 어떤 지역은 국민의힘 당 지지율이 한 30% 정도 되는데 네. 인물 적합도로 보면은 후보가 한 4명 있는데 그 4명이 다 10%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쇄신하기 어렵고 결국 현역한테 프리미엄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같이 하더라고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서 준비하던 사람들이 반발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당내 갈등으로 이어지냐 안 이어지냐인데 아직 지금까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예. 추가로 신윤핵관, 그러니까 신핵관 박성민 의원은 경선하게 됐어요. 예. 여기도 단수를 받고 싶었겠지만 김종윤, 정연국 뭐 이런 사람들이랑 3파전 벌이게 됐고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가윤 전 국회부의장의 그 지역 사무국장 출신 한 20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 조직을 꽉 잡고 있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여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국민의힘 네. 공천 상황은 어딜 주목하세요? 자, 오늘 조선일보 기사 제목인데 혁신위 때부터 희생 요란하더니 친윤 대부분 생還. 뭐 이렇게 이제 조선일보. 조선일보 제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잡음이 없는 공천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친윤계들이 윤핵관이란 뭐 호칭을 포함해서 친윤계들이 다 살아남았다. 뭐 그래서 인요한 혁신위 때부터 이제 당내 중진 뭐 이제 친윤들의 희생 뭐 이런 것들을 강조했지만 지금 거의 다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면 방금 뭐 권성동 의원도 뭐 윤핵관 본인은 이제 나중에 윤핵관 아니다 이렇게 얘기도 했지만은 네. 뭐 윤핵관으로 꼽혔고 뭐 멀핵관 뭐 이런 얘기. 멀어졌다. 멀핵관 예. 그리고 뭐 윤한홍, 이철규 뭐 이런 분들은 뭐 굉장히 다 윤핵관으로 불렸죠. 여기에다가 뭐 정진석, 정점식, 강민국, 박수영, 유상범 뭐 이런 분들도 다 친윤으로 분류됐는데 아주 무난하게 다 받았고 좀 눈에 띄는 게 대통령실의 비서관들은 조금 순항을 했고요. 행정관들은 상당히 고전했다. 아하. 비서관들은 약진을 했어요. 그래서 강승규 뭐 예를 들면은 시민사회 수석, 전 시민사회에서 주진우 법률비서관, 뭐 이원무 인사비서관, 전희경 정무비서관 이런 분들은 뭐 험지가 됐든 어디가 됐든 다 공천을 받았는데 행정관들은 지금 대부분 경선 붙었다가 다 떨어지는 지금 상당수가 현역하고 붙었다가 뭐 다는 아닌데 이를테면 상당수가 이제 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뭐 아무래도 이제 직급에 따라서 좀 영향력이나 상징성이 좀 많이 달랐던 거 아니냐. 네. 그럼 뭐 지금 그리고 박성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뭐 친윤들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지금 경선에 갔는데 대통령 순방 중에 이제 전화 통화 막 하고 그거 자랑하고 이거에 대해서 당내에서 상당히 여론이 안 좋아졌다. 그래서 지금 견제를 세게 들어가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 경쟁 상대도 그리고 좀 셉니다. 김종윤 전 국회부의장 보좌관 그리고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뭐 그래서 어쨌든 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죠. 김혜경 첫 재판. 예,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여사에 대한 공판,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판이에요. 네. 어제 출석을 했죠. 경기도 법카로 당내 인사들한테 10만 원 상당의 밥을 샀다. 뭐 일종의 기부 행위를 했다라는 혐의겠죠. 그때 계산을 했었던 수행비서 배모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 집행유예 2년 확정 선고를 받았거든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예, 10월. 그러면서 검찰이 김혜경 씨도 공동정범이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기소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수원지법에서 첫 공판이 있었는데 혐의를 부인했고요. 뭐 배 씨가, 그러니까 그 배모 씨가 법카로 결제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김준희 평론가. 예. 어제 이제 화제의 장면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제 경호가 좀 들어갔어요. 국회 경호가. 예, 네. 법원의 경호가. 예, 법원의 경우가 예, 그래서 예. 이제 요청을 이제 받아들이는 건데 아무래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제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이제 경호까지 할 정도로 상당히 좀 이색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일단 본인 이게 약간 이재명 대표 그거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도 예를 들면은 뭐 기억이 안 난다. 예를 들면은 그 누구였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뭐 내 기억이 안 난다. 죄송합니다. 김문기 씨. 김문기 씨. 예, 네, 고 김문기 처장, 씨. 고 김문기 처장 이제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이제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은 검찰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씨가 이제 결제를 하고 그거를 이제 알았다라는 거를 이 묵시적으로 알았다라는 거를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입증이 가능한지 이게 좀 여러 말이 좀 뒷말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은
그럼 김건희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백 수수하고 이를테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뭐 하는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되고 지금 시기가 또 묘하게 이렇게 겹쳐지니까. 예, 29일 지금 목요일날 지금 이거 특검법도 투표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모로 이제 특히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은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예민하게 보일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